아, 아. 자, 잠시만요. 마이크 좀 확인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어서 오세요. 자, 잘 들리시죠? 혹시 소리 작으시면 좀 키우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제가 소리를 좀 더 높여드릴게요. 살짝만 더. 아, 예,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주말 말아 먹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연승을 꽤 오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토요일 날 연승이 이제 여덟 번째에서 끊겼고 어제 또 다시 만회를 해보려 했지만 어제는 또 무승부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높게 갔습니다. 어제는 무승부 위주로. 근데 무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좀 아쉽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변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승무패도 2월 된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이번 주 다시 잘 잡아봐야죠. 왜냐면 이번 주 어, 이 동시간대 열리는 경기들, 뭐 챔스, 유로파 경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주말을 빼더라도 금요일까지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언제였죠? 수요일 날이 승무패 마감이니까 설 다음, 그러니까 설 지나고 이제 연휴 새벽에 목요일 새벽에 그리고 또 금요일 새벽에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고배당도 한번 노려보고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4경기 있다. 그래서 베네치아, 제노아, 번니, 알라베스. 순서가 번니, 알라베스가 저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네치아가 오늘 제일 빨리 시작하긴 하거든요. 잠시만요. 번니, 알라베스 순서가 맞긴 하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이 베네치아가 이 엘라스 베로나랑 이제 순위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둘이 같은 이제 강등권에 있긴 한데 잠깐만요. 오랜만에 메모장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강등권, 둘 다 강등권이고 그나마 이제 베네치아가 4점 차긴 하지만 실점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실점이 득점이 조금 밀리긴 해요. 하지만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득점은 그 정도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득실은 득점력이 조금 딸리긴 하지만 베네치아가 득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홈이고 그리고 이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무가 제일 없거든요. 세리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홈입니다. 홈. 그 베네치아가 홈에서 성적이 원정보다는 좋죠. 왜냐하면 베네치아는 원정에서 아직 1승이 없다. 유일하게. 하지만 홈에서는 나름 원정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의 베네치아라서 그래도 원정 엘라스라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원정에서 엘라스가 승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베네치아가 워낙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단 어쨌든 득점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 쪽에 완전 이적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적 이슈도 있고 부상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도 한두 명 있고 그래서 그나마 공격 쪽에 크게 부상이 없는 거 일단 수비랑 뭐 미드필더도 근데 뭐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라서 그나마 최근 부상이 수비 쪽에 한 명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장자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엘라스 같은 경우도 얘는 수비 쪽에 이적이 한 명 있습니다. 완전 이게 이적 표시가 되어 있고 경고 누적도 있고 퇴장도 있고 특히 온드레이 두다 미드필더 어시도 3개나 하고 이 평균 시간도 좀 많은데 퇴장으로 일단은 결장하고 이렇게 보면은 완전 이적이나 경고 누적 퇴장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베네치아는 약간 반반인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짝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까지 보긴 어렵고. 자, 그리고 일단 최근 상성 홈 원정 포함 베네치아 상대로 엘라스가 3연승 중 최근 4승 1무 그 정도로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다. 그러면 이제 베네치아가 홈에서는 어떠냐? 가장 마지막 홈 경기 21년도인데 3대4로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이긴 하지만 20년도 이후의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흐름으로 보면은 베로나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뭐 상성에서는 베로나가 좋긴 한데 결장 부분으로 보면 또 베네치아가 살짝 더 좋고 그러면 이제 최근 분위기거든요. 베네치아가 어쨌든 지난번 파르마전을 마지막 경기가 아마 파르마전일 것 같은데 비겼습니다. 선제골도 넣었고 그리고 최근 인테르전이나 나폴리전도 한 골 차였고 그래서 그 전에 뭐 칼리알리 2대1이라든가 유벤 원정 2대2 아니면 코모하고의 홈 2대2 그래서 최근에 연패도 잘 안 당할 뿐더러 중간에 한번 4연패가 있긴 했죠. 근데 홈에서는 나름 뭐 최근 코모, 엠폴리 뭐 아니면 예전에 이겼던 우디네세라든가 저도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이거는 아무리 상성에서 엘라스가 좋더라도 베네치아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홈이라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에서 1승이 없지 홈에서는 나름 거의 다 승점을 홈에서 갖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홈에 그 베네치아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결장자가 딱 확실히 정해지니까 그런 결장, 뭐 퇴장이나 이적, 경고 누적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지난번 라치오한테 3대0으로 진 것도 있는데 여기다 더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최근 3경기 승리가 없었는데 3경기 모두 무득점입니다. 무득점. 우디네세 0대0 그리고 나폴리 2대0 라치오 3대0 그러니까 뭐 우디네세는 홈에서 비겼다 하더라도 나폴리 라치오가 좀 빡세긴 하지만 결국엔 득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득점력으로 보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베네치아가 더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엘라스는 득점이 조금 더 좋은 대신에 실점이 많아서 그거였는데 최근에 득점도 못하면 이득이 될 게 없죠. 상성 말고는. 결장도 조금 부족하고 물론 이제 파르마 원정이나 볼로냐 원정에서 다득점을 해서 이겼던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 무득점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하더라도. 그리고 베네치아는 강팀 상대로도 쉽게 안 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베네치아 승무 사이드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베네치아 승무. 저는 지금 베네치아가 4경기가 승리가 없는데 근데 완전 물을 버리기가 조금 빡센 게 어쨌든 4경기 연속 언더거든요. 결국 베네치아도 한 골 이상은 못 넣기 때문에 파르마전도 결국엔 비겼고 그리고 뭐 엠폴리전이라든가 뭐 칼리알리전은 결국엔 이기려면 2골 넣어야 됩니다. 한 골 실점할 거 생각해서 아무리 베로나가 이제 3경기 무득점이라 하더라도 상대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파르마나 볼로냐 원정 뭐 또 퇴장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골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이기려면 2골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번은 건너뛸게요. 이게 승무 사이드 보는 입장에서 뭐 어느 번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노아 AC 몬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요. 레스터 경기를 저 한 중반까지 봤습니다. 중반.
후반 거의 후반 끝날 때까지 본 것 같은데. 초반에는 뭐 1대 0으로 리드를 근데 리드도 아니죠. 사실 그 유로파 원정이 좀 빡셀 수밖에 없다 봐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결국엔 제가 보니까 감독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술이 안 풀리거나 그 후반 초반에 그렇게 빨리 두 골을 먹힌 거면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얼마나 좀 빨리 적절한 시기에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계속 그 상태로 간 거는 전 조금 감독이 전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기가 안 풀려.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바꿔주면서 뭐 전술 변화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면 그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쨌든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선발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 체력도 다 떨어지는 마당에 왜 굳이 교체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본인이 뭐 이기지 않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니면 교체하는 것보다 이 전술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뭐 자기 자신을 뭐 너무 믿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고집이 좋긴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경 결과론적인 겁니다.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기면 그 감독이 잘한 거고 역시 고집 부리기 잘했다. 뭐 교체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면은 결국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누가 봐도 교체를 너무 안 했다. 하더라도 후반 너무 막판에 그것도 뭐 시간상 너무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애초에 3대 0, 4대 0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한 골 차면은 그래서 저는 오버를 보긴 했지만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았고 뭐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근데 2대 1로 끝나서 결국엔 언더도 났죠. 언더. 그리고 레스터 역배도 났고. 그래서 요번 주말은 변수가 좀 많이 나왔다 생각합니다. 뭐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한 것도 있긴 한데 전혀 예상 못한 경기들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프로토 이 적중은 많이 맞출 수 있을 때 적중을 해야 된다. 언제 또 뭐 몇 연패 할지도 모르고 내가 예상했던 거 다 반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운이 좀 따라줄 때 뭐 연승을 하거나 뭐 고배당이 적중될 때 좀 운이 그렇게 적중을 해야지 이게 한번 또 자기 생각대로 안 나오면 또 완전 반대로 나. 이번 주말에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뭐 토요일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제는 좀 무승부를 많이 봤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무승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기 흐름대로 갔을 때 그때 조합을 잘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는 한 6대 4 정도로 볼게요. 베네치아하고 그 엘라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노아하고 AC 몬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몬차가 지금 꼴찌인 걸로 아는데 일단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득점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베네치아보다 한 골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실점이 적냐 뭐 라리가처럼 헤타페나 이제 뭐 그런 득점도 적으면서 실점이 적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실점도 30골이나 되기 때문에 뭐 좋을 게 없어요. 제노아 입장에선. 그리고 상대하는 그나마 상대팀이 이제 몬차 꼴찌인데 승점은 10점 차이 나는데 사실 득실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오히려 몬차가 좀 더 앞섭니다. 좀 더 아니죠. 한 골이니까.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고 일단 그래도 제노아가 홈이라는 점. 근데 제노아는 아시다시피
제노아는 홈보다 원정이 좋다. 홈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노아가 원정에서 4승하고 있지 홈에서 무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1승 6무 4패. 그리고 몬차는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그닥 차이가 안 납니다. 괜히 꼴찌인 이유가 있습니다. 2승 7무 12패. 다만 이제 득실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노려볼 만하고, 제노아는 결장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뭐 장기 부상 빼면은. 몬차는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이 있고 최근. 그리고 미드필더.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크게 몬차는 수비랑 미드필더, 미필, 그리고 수비에도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에도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장기 부상자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 부상으로만 보자면, 그래서 제노아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장 부분. 그리고 상성을 보면은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일단은 몬차가 2승 1무로 2승 1패로 살짝 더 앞서긴 하거든요. 제노아가 24년도 홈 경기에서 몬차한테 3대2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지 뭐 못 이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잘 안 졌거든요. 제노아 요즘 보면 무가 많지 패가 많진 않다. 연속 2번씩이나 이제 무승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6경기 무패도 했었죠. 2승 4무. 그리고 최근에 진 건 나폴리한테, 홈에서 이제 나폴리한테 1대1로 지고, 3경기 무패를 하다가 또 로마 원정 가서 1대3으로 지고, 해서 AC 밀란 원정 무승부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제노아가 뭐 득점력이 좀 부족하긴 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생각보다 최근에 뭐 예전엔 거의 잘 못 이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엔 뭐 승리도 좀 하고 있고 패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몬차를 봐야 되는데, 몬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이나 원정이는 안 좋아요. 얘네 최근에 홈에서 피오렌티나를 2대1로 몬차가 잡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왜냐면 물론 이제 뭐 축구는 해봐야 알지만 그 전에 성적들을 보면은 한 골차 승부가 꽤 많았어요. 우디네세 1대2, 뭐 레체 1대2, 유벤 1대2 다 지더라도 한 골차였거든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도 뭐 최근에 뭐 기세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땐 걔네도 한 3경기인가 4경기 못 이기고 있을 때 연패인가 아무튼 이길 타이밍이었는데 몬차한테까지 지면서 결국엔 언제냐 홈에서 토리노전도 이제 못 이기고, 그래서 몬차가 꾸준하게 득점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또 웬만하면 오버였고, 그래서 그 득점력만 보면은 그래도 뭐 홈이라 뭐 이겼다 생각해야죠. 다만 이제 원정에 아까 베네치아 상대하는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10월 거의 말쯤에 이겼으니까 3개월 넘었죠. 지금 원정에서. 원정 승리한 지 3개월이 지나 3개월 정도 됨.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볼로냐, 파르마, 레체, 뭐 코모, 토리노, 아탈란타까지 이게 지금 2무 5패인가? 경기수로 7경기인데 지금 4연패 중이거든요. 그나마 하나 희망적인 건 득점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뭐 중간에 컵 대회를 한번 빼면은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9경기 연속골. 다만 이제 다득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답은 못하죠. 왜냐, 2골 넣은 경기가 한 경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골만 넣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을 무조건 많이 꾸준하게 넣었다 해서 오버 가기에는 상대방들이 그러면 두 골씩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오버가 가능했던 겁니다. 뭐 다 졌으니까. 근데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홈에서 파르마 상대로 1대0으로 이긴 게 진짜 얘가 처음 아닌가? 그때 그 제노아 상대로 이긴 게? 맞죠? 파르마 상대로. 그래서 홈에서도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제노아의 홈에서의 그 뭐 득점력 없진 않지만 승률로 따지면은 오히려 원정에서 더 많이 이깁니다. 그래서 몬차가 어쨌든 연패도 끊었고 상대가 어떤 팀이 되었든 간에 골을 계속 넣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홈인 제노아를 좀 더 보긴 해야겠지만 몬차에 일단은 이제 그 뭐 미드필더나 최근 결장자만 이제 한 명씩 있지 장기 부상자까지 합치면은 제노아보다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노아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다만 베네치아는 승을 좀 더 봤다면 제노아 경기는 제노아가 오늘 이기면은 어쨌든 연승을 하는 거거든요. 홈의 연승. 원정 연승은 있었습니다. 다만 홈의 연승을 생각했을 땐 그때 파르마전도 1대0 승부였어가지고 몬차가 아무리 꼴찌라 하지만 득실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 승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파르마전도 사실 한 골차 승부였어가지고 언제든 비길 수 있다. 요런 개념에서 요건 한 5대5 봅니다. 요건 꼭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몬차가 과연 원정 4연패를 할지 아니면 그래도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제노아가 득점을 많이 못한다면 비길 수도 있을지. 제노아도 이제 가끔씩 두 골씩 넣긴 하거든요. 뭐 엠폴리전도 두 골 넣었고 우디네세 뭐 아니면 홈에서 칼리알리, 볼로냐.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대5로 보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요 제노아 경기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일단은 뭐에 체크를 해두냐면 일단 저는 무에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승을 체크를 해뒀고 아마 저 두 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번니하고 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메모장 적어서 좀 느릿느릿합니다. 느려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일단 상성 리즈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해요. 최근에 3승 1무 1패로 그리고 번니가 홈에서도 리즈 상대로 거의 반반이긴 한데 최근에 성적만 놓고 보면은 뭐 20년도 이후에 1무 1패니까 살짝 밀린다고 봐야죠. 그리고 둘이 이제 순위가 둘 다 이제 순위가 높다. 일단 번니 3위 그리고 리즈 1위니까 강팀들의 대결이죠. 그리고 번니가 이제 얘는 아직도 한 자릿수네. 번니가 아직도 실점이 한 자릿수 9실점 중 다만 이제 득점이 리즈가 조금 많다. 10골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17골 차이에 이제 실점이 10골 차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리즈가 득실은 많이 아주 많이는 아니고 한 7골? 7골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은 홈에서 이제 무패팀이 있습니다. 두 팀. 챔피언십에 홈에서 무패팀이 두 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오늘 이제 경기를 하는 번니 그리고 썬더랜드 요 두 팀이 아직까지는 무패예요. 그전에는 무패가 한 4개? 5개 정도 됐었는데 한 번, 두 번씩 지면서 요렇게 지금 얘네가 생존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번니가 홈에서 무패이긴 한데 무가 많다. 요게 단점입니다. 6승 7무. 약간 세리에로 치면 유벤투스 느낌이죠. 근데 유벤은 이제 무패를 지난번 지기 전까지는 계속 했었고 홈에서 4실점이라서 실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인 이유가 있고
또 그렇다고 뭐 홈에서만 잘하느냐? 원정도 1등입니다. 번니는 9승 3무 2패. 리즈도 원정에서 2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승점이 10점 차 나거든요. 물론 경기 수가 2경기 많긴 하지만. 해서 어쨌든 홈의 무패를 상대해야 된다. 그 리즈 입장에선 5승 6무 2패. 성적이 좋긴 한데.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은 번니가 거의 장기 부상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장기 부상도 뭐 보통 보면 8개 9경기 뛰어야 되는데 거의 경기를 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기 부상자들 중에서도. 한 3명은 아예 경기 자체를 안 뛰었고 나머지 2명도 뭐 5경기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결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리즈는 이제 공격의 벤포드 얘도 워낙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비 쪽에 부상 1명? 근데 부상이 있기 때문에 번니보다는 안 좋죠. 그래서 결장자 부분은 번니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기 제가 이제 번니 승 보고 언더를 봤었는데 번니가 5대0으로 이겼다. 번니가 5득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얘네가 언더가 많은 이유가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언더가 많은 거고 본인들도 득점을 막 아주 뭐 가끔씩 미들줍으로도 보면 뭐 성적이 안 좋더라도 잘 나갈 땐 뭐 5득점 6득점 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번니는 꾸준합니다. 언더가 꾸준했던 이유가 실점 거의 안 하고 본인들도 많이 넣어야 2골. 그래서 2대0의 스코어도 은근히 좀 있고 1대0 스코어도 있고 뭐 0대0 요런 패턴으로 흘러가서 5번 할 때 가끔씩 실점하고 본인들이 2골 넣었을 때 오버지 이렇게 5득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경우인데 어쨌든 원정에서 5득점을 했다. 그래서 지금 번니가 밀월전 그게 11월 초니까 지금 뭐야 지금 한 3개월 정도 거의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15경기 무패일 거예요. 15경기 무패 중 이게 승리로 치면은 지금 몇 경기 이겼냐 9경기 아니네 16경기네 16경기 16경기 무패 중이니까 요거 보면은 지금 넷 셋둘 9승 7무 같거든요. 9승 7무 아까 홈에서도 얘기했지만 홈에서 7무가 있다고 했죠. 전체 합쳐도 7무 무가 좀 껴 있습니다. 그리고 번니가 최근에 뭐 썬더랜드 그리고 스토크 더비카운 미들즈브로 다 이제 비겼습니다. 와포드 2대1로 이기고 그래서 6승 7무인데 그 7무 중에 4무가 최근에 한 거예요. 작년 12월부터. 그래서 오히려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정 1위가 괜히 1위가 아니에요. 번니가. 다만 실점이 좀 적다는 거 생각하면 본인들이 또 얼마나 골을 넣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리즈도 엄청나게 잘한다. 너무 번니 얘기만 했는데 지금 리즈 블랙번 리즈가 블랙번전 이후 얘네가 블랙번이 그때 11월 말이었으니까 12월 30일 이후 무패 중. 근데 최근 20경기 중에 2번밖에 안 졌어요. 미럴 원정, 블랙번 원정이니까. 블랙번 경기가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8승 3무. 11경기. 오히려 승률은 더 좋죠. 리즈가. 근데 대부분 홈 경기였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즈가 홈에서는 성적이 많이 좋거든요. 12승 2무 1패로. 번니하고도 승점이 10점 넘게 차이 나요. 무패 번니하고도. 그러니까 무가 많다고 결코 승점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몇 번 지더라도 이기는 게 더 좋습니다. 승점이. 근데 원정에서 5승 6무 2패이기 때문에 홈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죠. 다만 최근에 뭐 노리치, 셰필드 웬즈 그리고 FA컵까지 3경기 이제 무실점 중이고 원정에서도 헐시티한테 3실점 하긴 했지만 더비카운이나 스토크 그러니까 원래 리즈가 예전에 원정이 불안했던 팀이에요. 스완지도 4대3으로 역전을 해서 이겼던 경기고 그 전에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월, 브리스톨한테 못 이겼고 블랙번한테도 치고 프레스턴한테도 선제골 내주고 비겼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리즈 원정 하면은 가기 좀 빡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전의 원정 성적보다는 최근에 기세가 더 좋긴 해요. 뭐 상대가 어쨌든 간에
무실점으로도 연승도 했었고 최근 기세가 있다 보니까 어, 뭐 번니만큼의 무패 그 긴 흐름은 아닌데 번니도 이게 비길 때 은근히 0대0 무가 많아요. 그래서 골 빨리 못 넣으면은 언더나면서 비길 수도 있다. 왜냐? 리즈가 성적이 좋다 보니까. 득점은 확실히 리즈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배당 대비 언더 가기에는 좀 빡세요. 왜냐? 어제도 어젠가 그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소신가 헤타페인가 그 언더 배당이 한 1.3도 안 됐던 경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더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 확률은 높지만 둘 다 득점도 많지 않고 실점도 적기 때문에. 근데 오버 나면은 진짜 배당이 너무 배당 대비 갈 만한 경기가 아니다. 근데 그 경기 3대0으로 헤타페가 이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번니 경기도 번니가 언더가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지난번 5득점도 그렇고 리즈가 유독 이 최근에 원정에서 뭐 실점도 있고 그리고 뭐 득점도 못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괜히 1.5도 안 되는 배당 갔다가 뭐 헤타페 경기처럼 오버 나면은 배당 때문에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언오버는. 그래서 저는 언오버는 건너뛰고 그럼 승패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번니가 프렌을 받았으면 번니 프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리즈가 득점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직 신뢰는 못하겠다. 최근 헐시티 3실점도 있고 더비카운이나 스토크를 무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그 전의 성적들을 보면은 원정이 불안한 건 맞다. 그리고 원정 실점이 두 자릿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직도 홈에 무패잖아요. 6승 7무. 무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지난번 5득점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언더 쪽을 생각할 바에는 번니가 프렌을 안 받았으면 좀 애매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무승부 가지 않았을까. 근데 번니 프렌 받았으면 번니 프렌 가야죠. 근데 비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 번니 승 가기에는 무가 너무 많은 게 걸려요. 아무리 무패 흐름이 좋아도.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리즈도 지금 11경기 무패라서 저는 번니 프렌 보면서 아마 고배당 쪽으로는 무승부를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겨찾기랑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 사람들 그래도 좀 있을 때 뭐 제 방송 대부분 자주 오시는 분들 같은데 맞긴 해요. 수비가 좋아서 한 자릿수 실점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죠. 번니가 이제 오버가 났을 때 한 골 먹히면서 두 골 넣었던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한 골이라도 먹히게 됐을 경우 최근에 실점을 거의 안 하긴 했거든요. 레딩전 한 골 말고는 와포드전이니까. 근데 리즈의 득점력 보면은 한 골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2월 1일부터 후원이 바뀝니다. 후원이.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뭐 한 1분만. 도전 미션으로 갑니다. 도전 미션. 도전 미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게임 아니면 이제 특정 미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후원하고 24시간 타임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결과 나오면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요거 누르거든요. 성공하면 제가 갖고 실패하면 다시 별풍은 되돌아갑니다. 요런 구조예요. 요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타라고 치면은 뭐 3연승 미션을 받는다. 2연승하고 3연승 하면 이제 성공 누르면 되지만 2연승에서 멈춘다. 3연승 때 이제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미션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 실패로 누르고 설마 이거를 뭐 먹튀할 일은 없겠잖아요. 뭐 여기 뭐 돈이 뭐 수천 뭐 수억이 걸린다면 모르겠지만 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 게 하면은 아예 방송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그 숲 쪽에 물어봤습니다. 문의를. 이게 뭐 약간 문제가 되느냐. 뭐 그런 문제가 제가 뭔가를 개인적으로 따로 받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별풍선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으면은 그게 제재에 걸리지만 뭐 다 이거 뭐 게임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오로지 생방에서만 가능하다. 뭐 다시 보기 후원 안 됩니다. 왜냐? 생방에서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전 미션은. 그리고 그럼 방송 꺼지면 어떡하냐? 시간은 계속 갑니다. 방송 꺼져도. 그러니까 방송 꺼진다고 시간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도전 미션 걸어 놔두면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예전에도 시간 계속 가더라고. 그냥 다시 키면은 흘러간 시간만큼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4시간 뭐 자기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설정 걸고 이거 지나치잖아요. 성공해도 본인이 성공을 눌러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지나친다. 그러면 실패로 간주하고 다시 그 별풍선이 다시 본인들한테 다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성공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공지로 자세하게 좀 1월 말쯤 1월 지나가기 전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야 근데 별풍만 돌아가지 나머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간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참여도도 높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일 확률이 크죠. 왜냐면 어쨌든 그 실패하면은 되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기준. 왜냐면 예전에는 개인마다 다 따로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난 고배당을 줘라. 어떤 사람은 뭐 주력을 줘라. 근데 너무 만약에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하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후원을 받는 거를 도전 미션으로만 받을 뿐. 근데 이제 조합을 남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 이제 특정 뭐 한 3조합 아니면 뭐 많으면 5조합 간다 치면은 그 금액에 대한 그 분배까지를 하고 최소한 하나라도 적중했을 때 손해 안 보는 구조로 이제 그걸 짠 다음에 그니까 무조건 1, 2순위는 배당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고 중배당, 고배당을 섞어서 조합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고배당은 소액으로 가도 되니까. 그래서 주력이 안 되더라도 중고배당을 소액으로 갔을 때 넣은 금액이 최소 잃지 않는 구조로 간다면 뭐 5조합을 주더라도 하나만 적중했을 때 잃지 않는 구조면 손해가 안 보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눌러도 되는 명분이 생기니까. 근데 뭐 만약에 10조합 줘가지고 하나 적중했는데 성공했습니다 하고 성공 누르기에는 좀 빡세잖아요. 그거는. 아니면 그 10조합이 전부 다 고배당이면 가능합니다. 막 기본 배당이 막 20배, 30배부터 시작하면 가능하죠. 5,000원씩만 가더라도 뭐 하나만 적중하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조합은 좀 줄이고 배당을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기도 좀 줄이면서 아마 앞으로는 2월 달부터는 1.5 이하를 웬만하면 잘 안 갈 확률이 큽니다. 가더라도 그거는 뭐 번외 이제 다 폴더 한 4개 5개 묶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주력으로 가기엔 좀 빡셀 것 같고 1.5 이상으로 적절하게 좀 섰고 아마 역배도 제가 잘 안 갔었는데 갈 확률이 좀 큽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바로 알라베스 셀타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별풍을 잘 받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굳이 별풍 잘 받는데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거 하는 순간 손해니까. 근데 저처럼 이제 뭐 별풍을 잘 못 받거나 아니면 뭐 그 동접자가 이제 적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뭐 참여도도 좀 늘리고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알라베스하고 셀타비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인데 지금 순위가, 잠시만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 지금 17위, 그리고 셀타비고는 13위. 둘 다 실점은 같아요. 다만 득점은 셀타가 요정도? 요정도 차이고, 일단 셀타가 홈에서 아주 성적이 좋다.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원정에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원정이 1승 1무 7패입니다. 그러니까 홈하고 너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홈 성적도 적어 드릴게요. 6승 2무 3패입니다. 그러니까 홈 원정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그래도 이게 홈이다 보니까 셀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알라베스가 원정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둘이 지금 승점이 4점 차이로 전체 그 승점을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홈에서 거의 다 챙겼기 때문에 셀타 셀타 입장에서는 홈에서 했을 때는 홈 위주로 볼 수밖에 없죠. 다만 원정에 셀타 미고라서 빡세다. 그러니까 홈이면 당연히 셀타 위주로 보면 되긴 하는데 지금 알라베스가 홈이라서, 그리고 알라베스는 그 원정보다는 승점이 더 높긴 해요. 그 홈에서. 근데 이제 홈 순위가 19위인 이유가 지금 원정에서는 11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아직 9경기밖에 못했습니다. 바르샤하고 유일하게 두 팀이 이제 한 자릿수 경기라서 경기 수가 적어서 19위지, 여기서 뭐 몇 번 더 이기면은 순위가 바로 위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19위라고 해서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헤타페하고도 딱 한 경기 차이라서 어쨌든 승점은 원정보단 홈이 낫습니다. 그래서 셀타가 어쨌든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알라베스가 지금 주전키퍼가 부상이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도 있고, 최근 부상 상황만 놓고 보면 주전키퍼 그리고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 미드필더에 또 부상이 있긴 한데 못 나온 지 그래도 아주 최근은 아니라서. 그리고 셀타 일단 좀 적보죠. 알라베스 결장, 주전키퍼, 그리고 미필 1명, 그리고 셀타비고 결장 보면은 셀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수비 퇴장 1명, 그리고 수비 이적도 1명, 그리고 공격에 지금 이적 1명, 그리고 부상 2명. 근데 수비 쪽의 퇴장도 거의 풀타임 뛰었고, 경기수로 보면은 2골 5어시에, 그리고 이적한 선수는 그 정도 비중은 아니긴 한데 공격이 좀 빡셉니다. 일단 이아고 아스파스의 종아리 부상, 얘도 못 나온 지 한 몇 경기 된 것 같고, 조나단 반바가 이제 이적으로 가버렸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장기죠. 못 나온 지 그래도 한 7, 8경기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알라베스도 주전키퍼에 뭐 미드필더 빠지긴 하지만 출혈이 셀타비고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홈이면 몰라도 또 원정이고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알라베스가 홈이라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상성을 보면은 셀타가 홈 원정 포함해서는 최근에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알라베스 홈 기준으로 보면 셀타하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반반.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를 또 3대 0으로 이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새 알라베스가 잘 안 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 몰라요, 베티스가 아마 결장자가 있었나? 그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3대 1로 이겼고, 뭐 퇴장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빌바오, 발렌시아, 오사수나 컵 대회까지 4연속, 아니 레가네스까지 포함하면은 5연속 무승부였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5연패도 있긴 한데 최근에 어쨌든 잘 안 집니다. AT전도 선제골 넣었는데 아쉽게 이제 역전패 당해서 진 거고, 최근에 진 건 지로나전 홈에서 0대 1로 진 거. 그리고 베티스전도 베티스가 퇴장 이후에 두 골을 먹혔기 때문에 퇴장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 봅니다.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 빌바오전 졌고 1대 2로, 뭐 레알전 그 연장까지 가서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 그 전에 경기들을 보면은 홈에서는 나름 그래도 성적이 진짜 좋거든요. 최근 빌바오전 빼면은 뭐 소시, 마요르카, 바르샤, 헤타페 다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컵 대회를 딱 빼고 보면은 리그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최근에 이겼던 원정은 리그 컵밖에 없습니다. 리그 컵 대회. 라싱 산탄데르하고 또 여기 뭐 살라만카, 여긴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빼면은 라요한테 지고, 세비야, 에스파뇰, 베티스 비기고, 레가네스 지고.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원정의 셀타고 퇴장 이적과 공격의 뭐 부상까지 생각하면 쉽게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알라베스도 결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뭐 승무도 애매하긴 하지만 요 경기도 좀 빡세긴 하네요. 저는 차라리 요 경기는 알라베스가 최근에 이제 5연속 무승부 할 때 2대2 무도 2번이나 있었거든요. 물론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홈에서 뭐 레가레스 1대1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뭔가 셀타비고가 지든 아니면 이기든 요새 보면은 보통 뭐 상성에서 한 10연승 20연승 하더라도 몇십 년 만에 이제 지는 경우도 많고, 뭐 결장자로 많이 빠져도 오히려 그 반대로 결장자가 많은 팀들이 이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셀타비고 그래도 공격 쪽에 보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아스파스가 빠진 게 좀 크긴 하지만 뭐 이글레아시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알라베스 홈이라도 셀타비고의 그 득점력, 최근 기세로 봤을 땐 비길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비겨도 다득점 무승부가 가능한 사이즈여서, 저는 원정의 셀타비고 일단 성적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무로 가는 것보다 알라베스가 이기든 비기든 뭐 셀타비고가 뭐 원정에서 오랜만에 이기든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측면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제가 볼 땐. 그러면 이제 뭐 셀타비고 프렌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정의 셀타는 불안해요, 성적 자체가. 그리고 빠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면 알라베스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셀타비고의 최근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좀 무가 걸린단 말이죠, 제 입장에선. 그리고 득점력은 조금 더 이제 셀타가 좋으니까. 근데 두 팀이 실점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땐 무승부도 다득점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버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좋아서 오버를 간다기보단 그냥 그냥 셀타의 원정 승리까지 생각을 하고, 아니면 흐름대로 원정에서 못하는 셀타비고 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고, 뭐 무승부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서 뭐 오버가 만약에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망설이겠죠. 굳이 1.5?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할 텐데 배당이 한번 가볼 만해서 노려본다,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은 다시 보기를 끊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